자, 이제 인문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가등기까지만 할 거예요. 가등기. 자, 그럼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우리 한번 32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책 327페이지요. 그러니까 326, 327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자, 여기에 등기가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었어요. 등기 시작될 때요. 밑에 326페이지 보시면 등기에 분류해가지고요. 자, 표제부의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고요. 그 밑에 효력에 의한 분류, 오른쪽에 보시면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4번 보시면 내용에 의한 분류.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 시작을 할 때 이렇게 했죠. 여기 여러 가지 등기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등기들의 이제 절차를 다루게 된다는 거죠. 그럼 먼저 오른쪽 사이에 있는 내용에 의한 분류해가지고요. 우리가 등기 절차는 맨 먼저 기입 등기 있죠. 그래서 기입 등기를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뤘던 거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저당권 이전 이런 기입 등기 절차를 보았죠. 그래서 기입 등기를 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기입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할 때는 경정, 변경, 말소, 말소회복, 멸실 등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등기 절차를 공부했고요. 자, 그러면 이런 등기들은요. 이런 등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등기들은 왼쪽 위에 효력에 의한 분류에서 두 번째 간 분류 보시면요. 이러한 등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종국 등기예요. 그러니까 종국 등기 오른쪽 보시면니까 기입,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뭐 회복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던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내용은 뭐냐면요. 종국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입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입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변경, 경정, 말소, 말소 회복, 멸실 등기를 한 거죠. 그럼 우리가 기입 등기도 어떻습니까? 등기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기입 등기라고 하면 이제 권리의 변동적 효력이랄지 추정적 효력이 발생하고 또 전세금을 어떻습니까? 5억에서 3억으로 뭐 변경을 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변경된 내용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겠죠. 권리 변동적 효력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추정적 효력 이런 게 발생하겠죠.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은요, 다 어떤 등기를 통해서 등기의 종국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다. 우리가 등기 효력은 어떻습니까? 뭐 권리 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그다음에 뭐 추정적 효력 여러 가지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등기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이제 종국 등기까지 우리가 한 거예요. 종국 등기. 종국 등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국 등기 밑에 보시면 이제 예비 등기로 해서 1번 보시면 이제 가등기가 있죠. 가등기.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등기는 효력 시간을 잠깐 설명했죠.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다만 이제 종국 등기를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가등기가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가등기 밑에 가처분 등기는 그냥 지워버리라고 했죠. 그래서 예비 등기는 이제 가등기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국 등기 절차 우리가 다 했고요. 이제는 이제 가등기 절차를 하게 됩니다. 가등기 절차.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의 분류 내용을요, 이제 하나씩 다 해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등기를 합니다. 오른쪽 327페이지 상단에 있는 형식에 의한 분류 넣습니까? 이 종국 등기를 과연 주등기로 하냐, 부기등기로 하냐, 실행 방법에 따른 분리일 뿐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종국 등기 절차를 모두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등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71페이지 다시 오면은요. 그래서 등기, 우리가 총칙 시간, 첫 시간에 했던 여러 가지 등기 절차를 이제 등기들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절차를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371페이지 보시면 가등기가 있습니다. 자, 이 가등기는요, 우리가 가등기 효력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가등기 효력할 때, 그때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X 물건 10억 원으로 이 사람이 매도인,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매수인이다. 라고 했을 때 4월 1일에 X 물건을 이제 10억 원으로 이제 매매를 했다는 거죠. 매매. 자,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이제 채권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계약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바로 이날 뭐 10억 지급하고 등기 넘겨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행기를 4월 30일로 잡아놨다는 거죠. 그러면 4월 30일로 잡아놓으면요. 이때 이제 을은 갑한테 어떻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부동산이니까 토지였을 때는 어떻습니까? 토지였을 때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 이제 이때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때 갑은 을한테 어떻습니까? 이제 비로소 어떻습니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대금 지급을 이제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4월 30일로 이행기가 되기 때문에 이때 어떻습니까? 비로소 이 사람들은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죠. 이때는 채권만 발생했다가 4월 30일 이행기가 있으니까 이때 비로소 이제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을이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제 채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채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은 4월 30일이 되어야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가지고 다시 등기소에 가서 이제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등기가 갑이 최초의 소유자에서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면은 이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비로소 이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취득하게 되죠.
4월 30일이 돼서 이전 등기 청구를 통해서 혼자서는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갑한테 등기 절차에 협조해달라는 이제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등기를 배웠으니까 알겠죠. 혼자서는 등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등기소에 함께 가자라는 청구가 되는 거죠. 청구가 되죠. 청구권을 행사해 가지고요. 갑과 을이 이제 공동 신청해서 등기가 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4월 30일에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자한테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요. 내용을 하고 나서 4월 20일쯤에 병이라는 사람한테요. 소유권을 10억에 팔고 이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리면요. 갑이 이해해가지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리면은 이 사람이 4월 20일 날 등기가 돼버리면은 지금 현재 소유자는 병이라는 거죠. 4월 30일 됐을 때 이건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도 당연히 을은 갑한테만 행사할 수 있지 병한테는 행사하지 못하죠. 매매계약은.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은요. 갑이 병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어떻습니까? 을은요. 아직 갑한테 채권은 있어요. 채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이 있고 병한테는 채권이 없기 때문에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전 등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을은 갑한테만 채권이기 때문에 갑을 상대로 어떻습니까? 이전 등기를 해가지고요. 3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이렇게 4월 30일 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두 등기는 모두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은 것인데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되는 거죠. 양립할 수 없는 등기니까 한 사람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양립할 수 없는 병과 을의 등기는 뭘 보고 우려를 따집니까? 앞에 번호 순위번호죠. 그러니까 병은 2번이고 을은 3번이기 때문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을은 소유권을 잃게 되겠죠. 그 말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자,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의 등기 청구권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는 바로 이 등기 청구권이죠.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이 내가 지금 등기 청구권 4월 1일 날 채권은 발생하지만 이 등기 청구권은 4월 30일이 되어야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은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 버리면 내가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등기 청구권 행사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서 어떻습니까? 미리서 장래 등기 청구를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가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등기. 그러니까 임시적인 이제 등기를 한다는 거죠. 등기를. 이 이유는요, 보통 이런 거죠. 뭐 매매 계약을 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뭐 계약금도 준 적도 없고 하면은요, 그냥 을이라는 사람이 포기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 뭐 중고치 없으면 포기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냅둬버리자라고 해버릴 수 있는데, 계약을 할 때 씁니까? 보통 계약금을 이제 1억 원을 이제 주고받는다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1할을 주고받는데, 계약금은 반드시 1억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1할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계약금을 1억으로 할 수도 있고, 2억 원을 할 수도 있고, 5천만 원 할 수 있는 거죠. 자, 계약금 1억을 줬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병한테 소유권 넘겨버리면은,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계약금 1억만 날리게 되는 거죠. 물론 을은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갑이 돈 없다고 해버리면요 못 받게 되잖아요. 그 불이익을 을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이제 사기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하죠. 근데 계약을 할 때는 뭐 이런 건 이제 부담을 안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요, 액수가 크면 어떻습니까? 중간에 중도금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4월 15일 날 중도금을 주기로 했어요. 중도금을 얼마를 주게 되냐? 6억을 주기로 했어요. 자, 중도금 줬다고 해서 갑을한테 등기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잔금도 안 받고 등기해주지는 않죠. 그러니까 중도금 6억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총 어떻습니까? 이제 7억이 들어갔죠. 7억이 들어갔는데 어떻습니까? 4월 20일 날 병한테 소유권 넘겨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버리면 어떻습니까? 이제 을은 7억까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7억 돌려달라고 했더니 돈 없다 그러고 그럼 어떻습니까? 7억을 날리게 생겼죠. 사기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을도 이제는 위험하죠. 그러니까 뭔가 어떻습니까? 을도 이제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하는 것이 이제 가등기라는 거죠. 가등기. 자, 중도금 받았다고 소유권을 넘겨주지는 않고요. 이때 지금 그러면 대금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잔금이 이제 3억 원이 남게 되겠죠. 1억 줬고 6억 줬으니까 이제 3억 지급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되는데 3억만 주면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는데 딴 사람한테 처분해버리면 나는 결국 7억 사기당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장래 자신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가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등기 절차는요, 우리가 예전에 그 등기 효력할 때 잠깐 설명했으니까요. 자, 가등기를 전혀 하지 않았을 때는요, 병이 소유권 취득해버리면요, 을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을이 원래 이렇게 해주면 가장 이제 단순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될 텐데, 자, 이럴 때 아직 4월 30일이 되기 전이니까요. 4월 30일에 등기를 해주면 상관없는데 아직 4월 30일이 되기 전이니까 아직 등기를 청구하지는 못하는 거죠. 자, 그럴 때요. 자, 이래가지고 갑 앞으로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는 상태에서요. 자, 4월 30일에 대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하면 가장 좋을 텐데 아직 지금 현재는
지금 요 사이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요 사이에 있으면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어떻습니까? 가등기는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등기. 본등기는 못하고 가등기를 하는 거죠. 그럼 가등기를 할 때는요. 가등기를 할 때는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 형식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여기다 칸 하나 만들어서 가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적으로 어떻습니까?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면 여기다 을 해가지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겠죠. 이전 등기를 뭐 4월 30일을 하면 될 텐데 자 지금은 아직 4월 30일 되기 전에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임시적으로는 가등기만 하는 거죠. 뭐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다 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없던 칸 하나 만든 다음에 을 앞으로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본등기를 그대로 따라서 해서요.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라는 거죠. 가등기 이렇게 가등기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가등기는요 중도금 지급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가등기를 하게 되는데 뭔가 이제 이 사람 무기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근데 반드시 중도금을 주고 가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만 주고도 가등기 할 수도 있습니다. 1억도 아깝다 싶으면요. 1억도 아까운 거죠. 1억 원 주고서도 씁니까? 가등기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4월 30일이 돼버리면요. 이때는 본등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등기를 안 되고요. 본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장래 본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4월 30일 되기 전에만 이제 가등기가 되겠죠. 가등기가. 자, 그러면 가등기를 할 때요. 그럼 가등기도요. 중도금 줬다고 해서 무조건 갑한테 을이 가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요. 중도금 주면 그때 가등기를 해주기라는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물론 계약을 할 때 계약금 주면서 가등기를 해주기라는 계약서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가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중도금을 주기로만 했지 가등기를 이때 해주기라는 계약서에 어디에도 써져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중도금 주면서 가등기 해달라고 하게 되면은 갑이 그러겠죠. 내가 언제 당신한테 가등기 해주기로 했습니까? 그럼 가등기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등기를 해주기라는 합의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합의가 있어야만이 가등기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당사자 사이에 중도금을 주면 가등기를 해주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제 중도금을 주면서 이제 가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가등기는 어떻습니까? 요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4월 15일 날 중도금을 주면서 가등기를 하는 거죠. 지금 본등기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가등기는. 그러니까 가등기는 내가 장차 이루어질 등기, 본등기에다가 칸을 하나 위에다 맞추고요. 쓴 다음에 그 본등기를 그대로 적으면서요. 옆에다가 가등기라고 적으면 됩니다. 이게 가등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에다가 칸 위에다가 한 칸 만들어서 가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가등기가 돼 있으면요. 이제 가등기도 효력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 보시면은 가등기만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갑이 소유자인 거죠. 아직 잔금 지급하고 본등기 안 됐으니까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중도금 줬다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여전히 갑이 소유자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그 물건을요, 병한테 처분합니다. 병한테. 이 처분하는 것을요, 막을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가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등기로서의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병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전 등기를 해가지고 4월 20일 날 만약에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요. 그럼 이때 4월 20일 날 병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병이. 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금 현재는 병이에요. 근데 이제 4월 30일이 왔습니다. 4월 30일이 왔으면요. 을은 지금 병한테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죠. 병하고는 계약 관계가 없고요. 지금 을은 갑과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으로부터 이제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갑으로부터. 여기다 갑으로부터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갑으로부터 이제 이전 등기를 받을 때는 그 이전 등기는요. 가등기 밑에다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갑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본등기가 되는 거죠. 본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4월 3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을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본등기 할 때, 잔금 지급하면서 본등기 할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럼 이 본등기는 누구랑 함께 등기 소유 가겠습니까? 갑과 함께 가는 거죠. 병은 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을이 혼자 가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잔금도 안 받았는데 마음대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잔금 받고 함께 가는 거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절차에 협조해 주지 않으면은 결국 이제 을은 이제 갑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요. 단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협조해주지 않으면은 항상 이제 소송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본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습니까? 이제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한 사람에게서요. 똑같은 갑이라는 사람에게서 병도 소유권을 취득했고 을도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이 두 등기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되겠죠. 자,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됐을 때는요. 그러면은 이제 등기 우회를 정해야 되는데, 자, 을은 4월 30일 날 소유권을 취득했고요. 병은 4월 20일 날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병이 우선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같은 구에 있는 등기의 우열에 있어서는 뭘 본다고요? 순위번호를 본다는 거죠.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3번이고 을이라는 사람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을이. 그러니까 만약에 가등기가 안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병이 2번, 을이 3번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는 병이 소유권 취득하고 을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할 텐데, 가등기가 돼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등기가 2번이면은 본등기는 항상 가등기 밑에다 하다 보니까요, 이 본등기가 2번이 돼버린다는 거죠. 2번이 되고, 이 사람은 3번이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자, 현재 소유자는 을인데 마치 병이 소유자처럼 보이잖아요. 병이 소유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말소해버립니다. 등기관이. 말소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자, 이것을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요.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로 보존을 시켜주는 효력이 있는 거죠. 이것을 보고 가등기의 이제 순위 보존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죠. 순위 보존적. 자, 결국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을이 이때요. 가등기의 순위를 본등기 순위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이지 순위 보존적 효력만 있는 것이지 소유권 취득 시기까지 가등기한테로 소급하는 건 아닙니다. 본등기한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 이때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다만 이 소유권의 순위가 2번이 된다는 거죠. 이걸 가등기의 순위 보존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등기의 효력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가등기의 절차입니다. 절차를 보죠. 절차를. 자, 절차요. 자, 갑이라는 사람 앞으로 이제 4월 15일 날 중도금 주면서 을이 이제 가등기를 하는 절차입니다. 가등기. 이래가지고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제 보존 등기가 되는 상태에서요. 자, 이 해가지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데 없으면 여기다 칸하나를 만들고요. 칸하나를 만들고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 가등기를 한다는 거죠. 가등기 4월 15일. 이때 가등기 이제 절차입니다. 절차. 자, 하나씩 보죠. 자, 밑에 가등기란 해가서요. 371페이지 보시면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맨 밑에 있죠. 소멸의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만 인정되지 보존 등기의 가등기, 처분 제한 등기의 가등기는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등기부에 기록되는 권리 변동은요. 우리가 이건 외우시라고 했죠. 보, 이, 변, 소, 설, 처 해가지고 외웠죠.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되는 그 권리 변동은 보존, 이전, 변경, 소멸, 설정, 처분 제한 이것들이 기록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 절차에서 다 했죠. 보존은 소유권 보존 등기만 했고요. 이전 등기 다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변경 등기, 권리의 변경, 등기 명의 표시의 변경 이런 거 했죠. 소멸의 등기는 이제 말소 이런 게 소멸의 등기가 되고요.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도 배웠죠. 근데 우리가 안 배운 게요. 처분 제한 등기는 안 배웠어요. 처분 제한 등기는 가등기 다음에 있는데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걸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1월에 하기로 하고요. 이 다섯 가지는 우리가 배웠죠. 다섯 가지는. 그러면 이 중에서요. 이런 등기들을 다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등기가 되는 것은 가운데 4가지만 가등기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보존 등기하고 맨 뒤에 있는 처분 제한 등기는 가등기가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가등기가 안 되는 것은요, 우리가 보죠.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래의 청구권을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4월 30일이 돼버리면요, 가등기 할 필요 없죠. 바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본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보존 등기를 우리가 보죠. 어떤 물건이 새로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죠. 보존 등기를 지금 당장 하면 되는 것이지 당장 본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를 인정할 실익이 전혀 없는 거죠. 당장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처분 제한 등기는요. 보통 법원에 촉탁해서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야 이거 압류 등기해라. 이거 가압류 등기해라. 이거 뭐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해라. 처분 제한이 촉탁이 오게 되면 바로 등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처분 제한하는 필요가 있어서 처분 제한 등기가 오게 되면요. 그럼 바로 등기를 하는 것이지 가압류의 가등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가압류의 가등기. 그러니까 처분 제한 등기는 바로바로 하는 것이지 이거는 처분 제한 등기, 장래 처분 제한 등기를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등기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요. 처분 제한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서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애초에 가등기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이 보이 변소 설처에서요. 가운데 4가지만 가등기가 된다라고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맨 앞, 맨 뒤는 그냥 가등기가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정 이전 변경 소멸만 되고 밑에다 쓰면 되겠죠. 보존이나 처분 제한을 위한 가등기는 안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보존 등기의 가등기, 처분 제한 등기의 가등기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의 가등기는 안 됩니다. 자, 넘기시면 우리가 가등기라는 것은요, 이거죠. 이 등기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미리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등기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등기를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합니다. 청구권 보존. 지금 당장 등기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서 그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예요.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이 등기 청구권은 어떻습니까?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등기 청구권은 권리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넘기시면 대상해 가지고요, 가등기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두 가지씩만 보죠. 두 가지씩만. 가장 중요한. 왼쪽에 1번 보시면요, 권리의 등기만 가등기가 되는 것이지, 오른쪽에 사실의 등기. 사실의 등기는 등기 청구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채권적 권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라는 것은 내가 보통 매수인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갑구나 을구에만 등기, 그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되는 것이지 표제부의 권리의 등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이 취득하고자 하는 그 권리의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의 등기만 가등기가 되는 것이지 사실의 등기는요, 사실이 바뀌면 그대로 본등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미리 가등기한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바뀌지 않았으면 등기 못하는 거고 바뀌었으면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 맨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8번들을 보죠. 자,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가 되지 오른쪽에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안 돼요. 밑에 두 번째. 자, 채권적 청구권. 이건 다 채권적 청구권이죠. 지금 당장 그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가등기랍니다. 장래 이런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그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것이지. 자, 물권적 청구권의 대표적인 것은요, 등기 말소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옆에다가 말소 등기 청구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보죠. 말소 등기 청구권.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해가지고요,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매매를 원인으로. 근데 이게 무효예요, 무효. 등기가 무효입니다. 그럼 현재 소유자는 갑이죠, 갑이에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을을 상대로 등기를 말소하는 말소 등기 청구를 하겠죠. 말소 등기 청구는 어떻습니까? 소유권이 내 소유인데 을 앞으로 등기가 됨으로써 내가 처분에 방해를 받고 있죠. 방해를 받고 있으니까요, 갑이 을한테 어떻습니까? 이거는 매매를 했는데요, 매매가 무효라는 거죠. 매매가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예요. 그럼 갑과 을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는 거죠. 채권 채무가 발생을 안 했죠. 채권 채무는 발생하지 않으면서 매매가 무효가 되니까요. 단지 갑은 내 소유권이 을 앞으로 등기가 됨으로써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자는 어떻습니까?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청구권으로서 이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말소 청구하는 거잖아요. 말소해라. 그러니까 혼자서는 말소를 못하기 때문에 갑이 을한테 말소 등기에 협조하라고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말소 등기 청구권이죠. 자, 그러면 이게 말소 등기 청구는 어떻습니까? 소유자가 소유자 아닌 사람한테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죠.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이때 갑이 을한테 말소 등기 청구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하면 되는 거잖아요. 무효니까. 말소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지금 당장 말소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물권적 청구는요, 지금 당장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가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권적 청구권, 대표적인 게 말소 등기 청구권. 자, 이런 것들은요, 가등기가 안 돼요. 이건 뭐예요? 이전 등기 청구권 없습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없습니까? 이건 채권적 청구권이잖아요. 매매를 통해서 발생한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죠. 지금 당장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가등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말소 등기 청구권은요, 지금 당장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가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인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건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 장래의 채권적 청구권이죠. 지금 당장 행사할 수 없는 장래의 채권적 청구권을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만 이제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만 되지 물권적 청구권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밑에요, 이제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등기하는 방법. 자, 을 앞으로 등기는 어떻습니까? 을 앞으로 등기는 중도금 주면서 가등기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중도금 주면서 어떻습니까? 이 가등기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지 을이 혼자 와서 중도금도 안 주고 마음대로 가등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등기는 어떻게 합니까?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가등기, 갑이 돈도 안 받았는데 마음대로 혼자서 가등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등기도 원칙적으로요, 갑, 매도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그럼 가등기 해주기로 합의를 받잖아요. 계약서에. 그러니까 합의한 사람,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겠죠.
갑이 등기 의무자, 을이 등기 권리자가 돼서 원칙으로 공동신청입니다. 그래서 신청에서 1번 보시면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가등기를 해주기로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줬어요. 중도금을 줬으니까 갑이 을한테 어떻습니까? 공동신청이니까 갑이 을한테 등기 절차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갑이 등기소에 나오질 않아요. 돈만 받고 등기를 안 해준다는 거죠. 안 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팔고 이제 도망가 버릴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등기소에 안 나오면요, 이 사람이 빨리 이제 가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가등기를 원래 공동신청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중도금만 받고 등기 절차 협조해주지 않으면요,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 내가 중도금 지급했다라는 영수증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를 해주기라는 매매계약서 내용하고 두 개 들고 가가지고 단독으로 가등기를 할 수 있냐? 이게 안 됩니다. 우리가 매매에 있었습니까? 매매를 원유로 이전 등기 할 때 이 사람 매매계약서 한 장만 들고 그 다음에 잔금 모두 줬다는 영수증 들고 와서 혼자서 등기를 못 한다는 거죠. 공동신청을 해야 돼요. 공동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을이라는 사람은요, 갑이 절차 협조해주지 않으면요, 을은 갑을 상대로 승소 판결,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으시요. 가등기도 갑이 등기 절차 협조해주지 않으면요, 이 사람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을이 갑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요, 판결문 들고 와서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근데 판결문 들고 와서 이제 가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신청인데 등기 절차 협조하지 않으면 이제 승소 판결을 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요, 이 사람은 지금 한 딱 보름간만 빨리 이제 가등기가 돼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보름간만. 근데 우리가 소를 제기하면요, 제1회 재판 날짜 발들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벌써 한 달 지나버려요. 그렇죠? 재판이 그러면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금방금방 재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소 판결 뭐요? 소 제기하자마자 소 제기하고 제1의 판결 날짜, 재판 날짜 잡는데 벌써 지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승소 판결은 별 실효성이 없어요.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거 별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도요, 빨리 가등기를, 이 보름간 빨리 가등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법에서요, 꼭 승소 판결이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이 소를 제기하면서요, 또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요, 미리서 뭐라 하느냐, 판결을 받기는 힘들기 때문에요, 가등기를 빨리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법원에 신청합니다. 가등기를 임시적으로라도, 그러니까 가처, 임시적으로 처분. 그러니까 가등기를 임시적으로라도 빨리 좀 해줄 수 없겠냐고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명령이라는 건 법원의 재판을 말해요. 그러니까 재판. 가등기를 임시적으로라도 빨리 좀 처분이라는 건 뭘 해주는 걸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시적 처분이에요. 임시적. 그러니까 나 급한데 보름 기간 동안 빨리 가등기를 해야 되는데 가등기 좀 빨리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혼자 가가지고 법원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신청한다는 거죠. 자, 그럼 법원에서도 어떻습니까?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 가등기를 필요가 있으면요, 이 사람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신청을 할 때요, 을이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도금 지급했다는 영수증하고 가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합의서 두 개 들고 와가지고요. 그럼 이 사람이 승소 판결 가능성이 높잖아요, 을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높으니까요, 빨리 어떻습니까? 승소 판결은 아직 난 건 아니지만요, 임시적으로라도 어떻습니까? 빨리 가등기를 줄 필요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법원에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를 이제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를 받으면요, 이것이 마치 승소 판결문하고 비슷한 거예요. 승소 판결문하고 비슷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걸 가지고 오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단독. 그러니까 단독 신청해가지고 원래는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해가지고 먼저 승소 판결은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법원 가서 일단 임시적으로라도 가등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신청을 통해서요, 법원에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해주면은 그 명령서를 가지고 와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꼭 승소 판결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통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요, 법원이 빨리빨리 해주면 될 텐데 이게 법원이 어떻습니까? 또 느릿느릿하죠. 우리가 보통 법원에 뭘 신청하면요, 그날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판사들이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판사들이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빨리빨리 안 해줄 수 있어요. 이걸 신청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는데 또 금방 또 5일, 10일 지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 버리면 또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요, 자, 원래는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요, 을이 혼자서도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갑의 승낙서만 가지고 오면, 원래 공동 신청인데 갑이 승낙을 했다는 거죠.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승낙을 해준 그 승낙서를 가져오면, 그러니까 갑의 승낙서죠. 등기 의무자 갑의 승낙서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갑이 승낙을 해줬으니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공동 신청이랑 별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승낙서를 가지고 오게 되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방법은 이렇게 되겠죠. 을이라는 사람이 중도금 주면서요. 내가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승낙서를 써달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승낙서를 가지고 바로 가서 가등기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도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중도금 주면서 승낙서 써줘야 중도금 주겠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승낙서 받으면서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러면 승낙서 받아가지고 바로 가등기를 하면 되는 거죠. 바로 가등기를. 자, 그래서요. 밑에 단독 신청이죠. 특히 단독 신청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당연히 단독을 할 수 있지만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나 승낙서를 이용해서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요,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의무자는 갑이 되겠죠.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가지고 오게 되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깜빡 잊어가지고 승낙서를 못 받아버렸어요. 중도금 줘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음 차례로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라도 빨리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은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 그러니까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니까 이것을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고 하고요. 이런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를 가지고 오게 되면 늦었지만은 빨리 이거를 승낙서를 못 받았으면 빨리 어떻습니까? 이거라도 해가지고 빨리 단독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를 가져오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첨부 정보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 등기 이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공동 신청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공동 신청 갑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이제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 하는 실행 방법은요. 가등기는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로 하느냐, 아니면 갑구이 하느냐, 을구이 하느냐는요. 우리 앞 설명드렸죠. 가등기는요,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 이 칸에다가 칸 하나를 만들어서 본등기 그대로 쓰면서 가등기를 붙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가등기는요, 본등기 형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본등기 형식. 그래서 등기 실행 옆에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본등기 형식. 이렇게 쓰면 돼요. 가등기는 장차 이루어질 그 본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본등기 형식. 그럼 본등기가 갑구이 하면 어떻습니까? 가등기도 갑구. 본등기를 을구이 하면 가등기도 을구. 본등기를 주등기로 하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를 부기등기로 하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본등기 형식을 따릅니다. 자, 보죠.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보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습니까? 갑구의 주등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칸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다가 가등기를 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는 갑구의 주등기로 하는 것이죠. 갑구의 주등기로. 자, 그러면은 보죠. 자, 보죠. 만약에요. 그러면은 이걸 보죠. 갑이 을한테요.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갑이 을한테요. 전세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을이 전세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어요. 근데 전세금이요. 총 10억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0억을. 전세금이 10억이요. 좀 비싸가지고. 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할 때도 어떻습니까?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 1억 주고요. 액수가 크기 때문에 4월 16일 날 중도금 6억을 주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전세권 등기 받으면서 잔금 3억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을한테 전세권 설정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갑이 소유하고 있다가요. 전세권 을구에 기록하겠죠. 그래서 을구에 어떻습니까? 을구에 일해가지고 을 앞으로요. 전세권 설정 그래서 10억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등기하면 문제가 없는데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총 7억을 받은 상태에서 을한테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해주고 병한테 해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전세권 취득해버리는 거죠. 병이 전세권자 되니까요. 나는 잔금을 줘봤자 어떻습니까? 전세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때도 중도금 주면서 나의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가등기할 필요가 있겠죠. 중도금 주면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장차 이루어질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렇게 되면요. 여기다 하나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을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 그대로 쓰면서 씁니까? 가등기라고 쓰면 되겠죠. 가등기. 가등기. 이렇게 이제 등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전세권 설정 등기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어떻습니까? 을구의 주등기라는 거죠. 왜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을구의 주등기로 하니까 그 가등기도 을구의 주등기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등기 우리는 본등기 방식만 알면은 가등기 방식은 무조건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다 지워버리고요. 전세권 설정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그러면요. 뒤에는 다 지워버리고 앞에 있는 본등기만 보면 돼요. 전세권 설정 등기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을구의 주등기 하나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전세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도 보죠. 만약에 을 앞으로요. 전세권이 설정이 됐어요. 설정이 된 상태에서요. 이제 10억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되는 상태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전세권을 이전을 합니다. 전세권 이전할 수 있죠. 이전을 해요. 자, 그럼 이전할 때도 이게 10억짜리니까요. 또 계약금 1억 주고 중도금 6억 주고요. 나중에 잔금 3억 받으면서 전세권 이전해 주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전세권 이전되면 이렇게 되겠죠. 병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제 전세권 이제 이전 등기를 하면 되겠죠.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되겠죠.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부기등기죠. 1번 전세권 이전 등기가 부기등기죠. 근데 이 사람이 아직 등기를 하기 전에요. 중도금 준 상태에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한테 이전하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전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전세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중도금을 준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한테 전세권 넘겨버리면 내가 전세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전세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가등기를 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6억 주고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가등기는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칸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병 앞으로 어떻습니까? 똑같이 쓰는 거죠. 전세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 가등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본등기는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의 가등기는 어떻습니까? 을구의 부기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가등기 방식은 어떻습니까? 장래에 이루어질 본등기에다가 칸 하나 만들어서 위에다 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장래에 이루어질 그 본등기 형식을 그대로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등기 방식은 따로 정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등기 방식이 부기등기면은 가등기도 부기등기. 본등기가 주등기면은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를 갑구에 하면 가등기도 갑구.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등기 형식은 실행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냥 본등기 형식을 그대로 따른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본등기하고 어떤 경우는 부기등기를 하느냐. 다 본등기예요. 본등기. 본등기를 보고 따라서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6 보시면 이제 가등기의 효력입니다. 가등기 효력. 가등기 효력은요. 우리가 등기 효력 시간 했던 거죠. 그래서 가등기는요.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고요. 장차 본등기가 됐을 경우에 그 본등기에 순위만 보존시켜주는 효력만 있습니다. 순위만 보존 효력시켜주는 순위 보존 효력만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가등기는요. 청구권 보존,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예요.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다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저당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런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장래에 자신의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즉 권리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고,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이고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민사특별법 하다 보면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가등기는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등기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면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민사특별법 시간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10억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토지를 10억 가지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은행 가가지고 돈을 빌려고 합니다. 은행 가서 돈을 빌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필요한 게 7억이에요. 그럼 이자까지 갚아야 되니까 1억까지 해가지고 총 이제 8억을 채권 최고액으로 해가지고 은행 가서요.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저당권 설정하게 되는데요. 은행에서는요, 뭐요? 담보대출 규제를 하잖아요. 만약 이것이 8억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은행이 부실화가 되기 때문에요. 금융감독기관에서 어떻습니까? 다 이것을 50%까지만 빌려줘라. 60%까지만 빌려줘라.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어떻습니까? 채권 최고액 8억으로는요, 은행에서 10억짜리를 담보로 돈을 못 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빌려야 되겠어요? 그러면 사채업자한테 가야 되겠죠. 사채업자.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은요, 다 사채업자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사채업자들이. 그러니까 은행은 저당권자고요. 사채업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채업자한테 가요. 그래서 총 7억 빌리면서 원리금 이제 이자 1억에서 총 8억을 갚으라고 돈을 이제 빌립니다. 7억을. 그러면 사채업자가 이제 판단하겠죠. 이 토지가 어떻습니까? 10억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8억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입니다. 은행보다도요, 더 이 사람은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돈이잖아요, 자기 돈. 은행은 남의 돈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사채업자들이 보통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큰 손들, 뭐 100억, 200억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뭐 학력이나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연봉도 굉장히 높겠죠,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10억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면요, 빌려주겠죠. 빌려줘 돈 버는 거니까요. 자, 그럼 빌려줬을 때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돈을 빌려주고요, 그냥 빌려주진 않겠죠. 이걸 담보로 잡습니다, 담보로. 자, 이걸 담보로 잡는데요.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저당권은 일반적인 채권자들은, 은행들은 저당권을 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사채업자들은 저당권을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당권 이제 경매할 때 실행 비용이 좀 나가는 거죠. 실행 비용이 좀 아까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런 사채업자들은 법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저당권이면 어떻습니까? 법원 가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싫다 이거죠. 자, 싫다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담보 잡는 방법은요.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요. 갑한테 나중에 이거 못 받으면은요. 이거 대신 이걸 넘겨달라고 해가지고 이걸 담보로 잡는데 이 사람은요. 만약에 이 물건에 대해서 돈 못 갚으면 이 물건을 대신 갚기로 하면서요. 대신 갚기로 한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대신 갚기로 했는데 변제기에 돈을 못 갚게 되면 팔아먹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자, 팔아먹고 도망가버리는 걸 막기 위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자,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갑이 팔아먹고 도망가지를 못하게 되겠죠. 근데 이전 등기를 해놓으면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 형식으로 어떻습니까? 돈 8억 원에 대해서 담보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양도담보. 그러니까 저당권이 아니라 소유권을 이전 등기 형식으로 담보를 잡고 있다는 거죠. 양도담보라고 해요. 근데 이전 등기를 해놓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금을 누가 내요? 을이 내게 되겠죠. 등기가 됐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부동산 종합관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와버릴 거 아니에요. 이런 걸로 여러 개 하면. 또 이 사람은 세금 내고 싶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분하고 도망가지 못하게만 막으면 되기 때문에요. 처분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세금은 내가 낼 필요 없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등기죠. 가등기를 해놓으면요. 자, 보죠. 이런 거.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됐으면 사는 사람이 없겠죠. 내가 사봤자 이 사람이 본등기 해버리면 소유권 잃어버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가등기만 해놔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팔고 도망가지는 못하게 되겠죠.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 하는 방법으로 씁니까? 담보를 잡아요. 가등기를 넣으면요. 세금은 안 내니까요. 이런 것을 가등기 형식으로 담보를 잡았기 때문에 이걸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거죠. 가등기 담보. 자, 그래서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예요. 그럼 이때 가등기 담보 해가지고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담보 목적 가등기는 없습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권리를 취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받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돈 빌려준 채권자들이 나중에 이 사람이 팔고 도망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가등기로 잡아놓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담보가등기예요. 담보가등기는요. 원래 을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일 텐데 담보가등기를 넣으면요. 이것은 저당권, 담보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당권하고 굉장히 유사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매가 들어가면은 저당권과 동일하게요. 이 사람은 그 순서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끝까지 안 갚게 되면요. 을이라는 사람이 경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경매하려면 비용이 들 것 같으면요. 이 사람이 이 물건을 본등께서 취득한 다음에 2억을 정산해 주면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냥 이 사람이 집을 팔게 되면 이게 토지를 팔면 10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경매 비용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취득한 다음에 2억 주고 취득한 다음에 이것을 10억 받고 팔아버리면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간단하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채권을 실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는요. 저당권하고 굉장히 유사해서요. 경매도 할 수 있어요. 경매도. 근데 경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등기 담보, 담보 가등기는요. 경매도 할 수 있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체법상 효력이 있습니다. 실체법상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부동산 등기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즉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권리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요. 그래서 전혀 달라요. 담보 가등기하고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그럼 우리는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하고요. 담보 가등기는 여러분 민사특별법인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문제로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담보 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들이 발생을 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담보 가등기를 다룹니다.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다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등기 효력해가지고, 자, 본등기 전의 효력에서 1번 보죠. 추정적 효력이 없다고 되는데, 추정적 효력뿐만 아니라 모든 효력이 없어요. 모든 효력이. 가등기만으로는 추정력뿐만 아니라 모든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어떠한 효력도 없다. 위에다 쓰면 됩니다. 추정적 효력에다가요. 어떠한 효력도 없다. 효력도 없다. 권리가 변동되지도 않고요. 뭐 추정력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가등기를 통해서 어떠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다 틀린 말이에요.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본등기를 했을 때 본등기의 순위 보존적 효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등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가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 여기만 좀 기억하시고요. 2, 3, 4, 5는요.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그냥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가요. 밑에 이제 본등기 후에 효력이 나오죠. 본등기 후에. 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했죠. 만약에 어떻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사암에서 병 앞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씁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본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 4월 30일 하게 되면은 이 가등기에서 본등기의 순위가 2번이 되는 순위 보존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순위 보존적 효력. 그래서 본등기 후율 효력 해가지고요. 자,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1번하고 2번은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1, 2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한다. 동일한 말이죠. 순위가 소급하는 거예요. 3번하고 4번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 즉 물권 변동 시기는 4월 30일이 된다는 거죠. 소유권 취득 시기까지 4월 15일로 소급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테 발생한다. 즉 물권 변동의 효력까지 가등기시로 소급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등기 전의 효력이 가지고 동그라미를 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보죠. 좀 더 이제 썰 내용이 많아지니까. 자, 만약에 이때요. 자, 3 해가지고요. 3 해가지고 갑으로부터 병 앞으로요. 지금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4월 이제 20일 됐어요. 현재 소유자는 병입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요.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저 이걸 설명해 보죠. 자, 을이라는 사람이 중도금 주면서 가등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총 7억이 투자가 됐죠. 7억을 투자하면서 지금 가등기가 됐는데 3억 원이 없어가지고요. 본등기를 못 해요. 3억 원을 줘야 본등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3억 원이 없어서 본등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요. 지금 통 투자한 금액이 7억인데 7억을 날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가등기 하는 과정에서 7억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등기 권리를요, 팔 수는 있습니다. 병한테. 아니, 병이 아니라 정이라는 사람한테. 가등기 권리를요, 팔 수는 있다는 거죠. 7억 받고 팔면 되는 거죠. 근데 마침 정이라는 사람도 이 물건을 갖고 싶어 해요. 갖고 싶어 하니까 어떻습니까? 정이라는 사람한테 7억 받고 팔면 되겠죠. 7억 받고 팔면 어떻습니까? 정이라는 사람이 7억 주고 산 다음에 정이 나중에 갑한테 3억 주고 등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요. 가등기 권리를요. 처분은 가능해요. 처분은. 이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전은. 그러니까 이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은 누구한테 샀어야 되냐면요. 갑한테 사서는 안 되고요. 이 사람한테 샀어야 돼요. 그러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때 보죠. 을이라는 사람이 정이라는 사람한테 자기의 권리를 7억 받고 팝니다. 그러면은 본등기는 누가 해야 돼요? 정이 해야 되겠죠. 정이 이제 가등기 권리자니까. 그러면 정에게 어떻습니까? 을이 정에게 이제 이전을 해야 되겠죠. 이전합니다. 그러면 가등기 권리가 이전되기 때문에 등기 부상 어떻습니까? 이제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가등기 권리를요. 이전은 가능해요. 이전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이전 등기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 가등기 권리를 이전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여기다 사해가지고 정에게 이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전해버리면 이 사람 사순위가 되어버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전 등기는 이렇게 밑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다가 칸하나를 또 만들어요. 자, 2번 가등기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이 2번 그러니까 가등기 권리 이전할 때는 요 밑에다 적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붙여가지고요. 2번 가등기 권리 이전한다 그랬으니까 2번 가등기 권리 이전한다 그래서 부기등기 형식으로요. 이 을에 2번 가등기 정에게 이전. 이전을 언제 했느냐? 4월 25일 날 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병이 4월 20일 날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전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가등기 권리는 어떻습니까? 병보다 나중에 취득하지만 이 사람은 2번 가등기 권리를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밑에다 부기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정이라는 사람이 본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가등기 이전 등기는 항상 요 밑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4월 25일이라고 하더라도요. 가등기 밑에다가 붙여서 등기를 합니다. 이걸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은 가능하다는 거죠. 이전은. 자,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동그라미 그 위에 본등기 전에 효력해가지고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법률행위에 의한 처분행위는 할 수 있다. 이거는 위에다 쓰면 됩니다.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전 등기. 그래서 그걸 위로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게 처분하는 거잖아요. 사고 파는 거죠. 7억 받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 위에다가요.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이전 등기 가능. 그러니까 본등기 전에도요. 가등기에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는 거죠. 간단하게 이렇게 써놨으면 편했을 텐데 굉장히 돌려가지고 지금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등기 이전 등기 가능하다. 그러면 가등기 이전 등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하는 거죠.
본등기 사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하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 다만 이 가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부기등기라고 써놓으면 돼요. 옆에다가. 여기까지만 보죠. 여기까지만.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는요. 좀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되겠죠. 이거 또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을이 정한테요. 7억 받고 가등기를 해주기로 했어요. 7억 받고 가등기 해준 다음에 이 사람한테 가등기를 넘겨주지 않고요. 딴 사람한테 넘겨줘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가등기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어떻습니까? 또 가등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그러니까 자기 어떻습니까? 돈 주고요. 가등기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상태에서 딴 사람한테 넘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등기도 가능하고요. 5번 보시면요. 가등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처분행위가 되는 거죠. 이전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처분이 되는 거죠. 가등기를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전을 금지하는, 이전을 제한하는 처분 제한 등기도 가능합니다. 가등기의 처분 제한. 처분이 가능한 권리들은 다 처분 제한이 가능해요. 처분 제한 등기는 우리가 1월에 할 텐데 이전하는 건 처분행위고 처분이 가능한 권리들은 다 처분 제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등기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가능해요. 우리가 앞에서 이거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자 보죠. 여기도 처분 제한이 나와요. 여기도 처분 제한이. 자, 처분 제한 등기 가등기는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압류에 대한 가등기는 안 돼요. 가압류는 바로 되는 것이지 가등기를 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하기 위한 가등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압류는 바로바로 되는 것이지 처분 제한의 가등기니까요. 압류에 대한 가등기에 대한 아니죠. 가압류에 대한 가등기는 안 되는 거예요.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안 되기 때문에 가압류 등기를 함에 있어서 가압류를 위한 가등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등기는 어떻습니까?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는 가능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히 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분이 가압류의 가등기는 안 되지만은 가등기의 가압류는 가능하다는 거죠. 앞뒤가 바뀌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압류의 가등기는 안 된다. 그러나 가등기의 가압류는 가능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럼 다음 내용을 보죠. 다음 내용. 자, 7번 보시면요. 7번 보시면은 더 들어가면 이제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했던 것이요. 시험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옵니다. 나와요. 그러니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돼요. 처분이 가능한 건 다 처분 제한 등기가 가능하다. 이것만이라도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그냥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만약 이렇게 됐다고 해보죠. 2에 1 해가지고 정한테 이전 등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정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되는 본등기 절차입니다. 본등기 절차. 자, 본등기랍니다. 4월 30일 돼가지고 본등기는 을이 하겠습니까? 정이 하겠습니까? 정해야 되겠죠. 정해야겠죠. 그러면 정이라는 사람은요, 병과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죠. 을이 갑한테 권리 있는 것은 을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했기 때문에 정이 갑한테 이전 등기를 받는 거죠. 정이. 그렇죠? 정 앞으로 어떻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즉 본등기가 되는 거죠. 본등기. 이게 4월 30일. 그럼 이때 이제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정은 을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했기 때문에요. 을 앞으로 본등기 한 다음에 다시 정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을은 본등기할 권리가 없어요. 이 사람이 잔금 지급했기 때문에 잔금 지급한 정 앞으로 직접 어떻습니까? 본등기라는 거죠. 이때 본등기 할 때도 현재 소유자가 병이라고 해서 병을 상대로 본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갑을 상대로 합니다. 갑이 채무자잖아요. 갑을 상대로 한다는 거죠. 자, 보죠. 이 내용을 보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보죠.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공동 신청하는 것이죠. 잔금도 주지 않고 마음대로 등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정이 갑한테 잔금 주면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박스를 보시면요. 가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본등기 할 때 등기 의무자는 항상 갑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갑을 상대로 본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할 때의 소유자, 갑으로 고정되어 있다. 항상 갑을 상대로 본등기를 한다는 거죠.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3번 보시면은 이때 만약에요. 정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병의 등기가 이제 말소가 되겠죠. 정 앞으로 본등기를 해버리면요. 병의 등기가 이제 말소가 되겠죠. 아까 본등기 되면은 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이 등기는 직고로 다 말소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본등기를 통해서 이 사람 손해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승낙서는요,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사람은요, 승낙서가 필요 없습니다.
양립할 수 없는 사람은 우리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그래서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제3 취득자, 이해관계이 되는 거죠. 이 사람, 이해관계 되겠죠. 이 사람의 승낙서는 필요 없습니다. 승낙서는 필요 없다 옆에다가요. 이것은 양립 불가능 이렇게 쓰면 돼요.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양립 불가능한 등기 명의에는요,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양립 불가능 우리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의 승낙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요. 본등기를 했다고 해서 가등기를 말소하진 않아요. 자, 이 사람이 본등기 해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가등기를 말소하느냐. 이 가등기 때문에 지금 순위가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요. 본등기를 했다고 해서 가등기를 말소하진 않습니다. 그대로 둬요. 그대로 두고.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는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이제 가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따른다는 것이고요. 따른다. 방금 했던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 이제 6번이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때에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사이에 격려된 그 본등기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의 권리 취득 등기와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양립할 수 없는, 자, 여기다 뒤에도 한번 보죠.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의 등기. 자, 이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 이것만 보시면 돼요.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래서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의 등기.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는 말 잘 기억하셔도 돼요.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 관리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직권 말소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요. 등기부가 이게 말소되면은 결국 어떻습니까? 갑으로부터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죠. 잔금은 정이 지급했으니까. 잔금을 지급하면서 등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잔금은 정이 줬기 때문에 정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가백에서 정으로요. 자, 여기까지 가등기예요. 가등기. 여기까지 하고요. 넘기시면요. 처분 제한 등기를 해서 가처분 등기를 할지 밑에 또 구분 건물, 아파트나 상가 건물도 등기 있는데 이것은요. 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서 나와요. 처분 제한 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나오는데 자, 이것은 다음에 1월에 하기로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등기 절차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근데 등기는요, 우리가 크게 여러 가지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이제 등기 종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절차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등기란 무엇인가 한 다음에 등기의 종류별로 어떻습니까? 먼저 기입등기 절차를 다뤘던 거죠. 기입등기. 기입등기 절차를 다뤘어요. 그래서 기입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중심으로 해서 기입등기 절차를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기입등기로서 이제 나머지 권리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나 매매 이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 전세권 등기, 그 기입등기를 다룰 거예요.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체관계 이제 불일치했을 때 부합시키는 등기, 여기까지가 종국 등기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국 등기 외에 이제 가등기 절차란 거죠. 크게 보면 우리가 이런 등기의 종류에 따른 이제 절차를 한 겁니다. 절차를.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내년 1월에는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요, 그대로 반복을 하면서 조금씩 추가되는 내용을 이제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마치고 여러분 연말 잘 보내시고 저는 새해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